자, 예, 어느덧 저의 마지막 강의가 되었습니다. 자, 엄청 많이 와주셔가지고, 네. 열렬히 환영의 박수를 한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강의 드렸다는 게 양자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게 에너지, 우리가 느끼는 거, 사물을 느끼는 거,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양자 진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양자 파동, 오늘 MRI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입자로 아는 것이냐, 파동을 아는 것이냐, 그런 거에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근데 과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밝혀낸 게 모든 물질은 파동 상태에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아주 최신 뉴스인데요. 관찰을 하기 전까지는 파동의 상태로 있다가 누군가 관찰이 일어나면, 그렇죠, 입자의 성질을 띠는 것도 있고 파동의 성질을 띠는 것도 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질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증거를 찾는다든지, 이런 건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원하시면 이제 마지막 시간에 논문들을 좀 파일로 드릴 거예요. 그 생체 에너지와 기, 그리고 양자 파동에 대한 논문들을 드릴 거니까. 우리 강자쌤 와야 되는데 강자쌤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한 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질문들이 가장 많이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양에 대한 거, 음양에 대한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질이 어떤 식으로 분화되는지 지난번에 한번 도표로 한번 했었죠. 자, 간단하게 쉽게 우리 생명이 잉태될 때 어떤 현상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명이 잉태되죠? 미생물 빼고, 자가생식하는 미생물 빼고. 그렇죠. 남자 여자가 만나서. 점 하나를 콕 찍었죠. 둘이 만나서. 그렇게 해서 분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생명 탄생의 신비가 우리 우주 탄생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무한대의 질량을 가지고 부피가 제로였던 점 하나에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빅뱅으로 무한히 확장하는 우주가 생겨났다고 다 아시죠? 여기에서 이제 동양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걸 무극이라고 했어요. 무극. 극성, 역성. 그다음에 또 황극, 이전에는 황극이라는 것도 있고, 이전에는 공이죠. 공. 없어. 무야, 무.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그걸 또 세분화해 보니까 동양에서는 또 철학적인 면에서, 그래서 황극, 무극해서 이제 극성이 생겨난다. 이 양자 물리학에서 보면 좌스핀, 우스핀 이런 거죠. 그래서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양과 음. 그렇죠. 양과 음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사상 체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는지. 양에도 또,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또 양이죠. 여기는 음이고. 자, 여기도 그러면 그냥 극성으로 표현하면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양은 음은 마이너스. 자, 양 두 개가 되면은 양이 크죠? 그래서 뭘 붙여요? 그쵸. 양이죠. 그러면 이거는
플러스, 플러스. 자, 음이면 음이 꽉 찼어요. 그래서 태음이 되고 극성으로 표시하면 자, 요거는 뭐라고 할까요? 양음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양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자,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예요? 양. 그렇죠. 이거 양이 음이 나타나요, 양이 나타나요? 수학적으로는 음인데. 음이 나타나죠. 그렇죠. 음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게 음이 커요, 작아요? 예, 얘보다는 작아요. 자, 그래서 소음. 얘는 반대로 소양. 이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 나뉠까요, 안 나뉠까요? 나뉘겠죠. 자,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태태태양, 뭐 소소소양 이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성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여기 플러스 2개 플러스니까 플러스 2개 붙이면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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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원투로 우리는 설명을 했잖아요. 양은 좀 가볍고 날씬하고 발산하는 거니까 보통 끝이 플러스로 끝나는 것들은 1타입에 속하겠죠. 여기는 1타입이라고 속하는 거고, 음은 어떻게 해요? 확산해요, 수렴해요? 안으로. 그렇죠. 수렴하고 응집하죠. 그래서 여기는 1, 2, 2, 1, 2, 1,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서 또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8개죠. 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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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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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네,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4개까지도 나눌 수 있어요. 실제로 사람의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런 양의 파동 분석을 해보면 쭉쭉쭉쭉 그래서 양으로만 이렇게 나누면 이제 음양과 64 체질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이는 여기서 나왔고, 여기가 여기가 소양. 자, 소양이는 뿌리가 어디예요? 음요. 네? 자, 소음이는 양. 양이죠. 예. 그래서 소음인하고 소양인 이 타입 보면 누가 더 통통하고 누가 더 많이 커져요? 소양. 소음투하고 소양투하고. 양. 소양. 소양투가 커요? 소음투가 커요? 소양. 옆으로 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옆으로 큰 거 말아요. 옆으로. 소음인 머리가 커요? 소양인 머리가 커요? 소양이요. 그렇죠. 왜? 뿌리가 어디예요? 음이니까. 예. 대체적으로 소양투들하고 소음투들하고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정리하게끔 일단 우리가 딱 봐도 알 수 있게끔. 소음도 머리가 조그매요. 소음인투가 머리가 커요? 아니, 조그매요. 조그매요? 네. 왜 그럴까요? 몰라요. 양에서 나와서 그런가? 아, 뿌리가 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기질적으로 봐도 태양인하고 소음인하고 비슷한 구석이 더 많아요. 자,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거는 통통 튀는 게 이제 소양이라 해서
겉으로 표현되는 건 양이지만 내부적인 몸이라든지 이제 표현되는 그 성질적인 기질들을 보면 소양인이 잘 삐져요, 소음인이 잘 삐져요. 소음. 자, 소양인이 논리적이에요, 소음인이 논리적이에요. 소음인. 자,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는 태양이에요, 태음이에요. 태양.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걸 좋아하는 거는 음이는 음이냐. 자, 요런 식의 구분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태양도 완벽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예, 뿌리가 같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 세 번째인데. 헷갈려갖고. 자, 그런데 세상은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그랬어요? 양. 자, 태양계에 살고 있죠. 태양계. 태양계에 살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체질을 나눌 때 뭘 가지고 나눈다 그랬어요? 색을 가지고 체질을 구분을 하더라라고 말씀드렸죠. 태양계의 모든 행성과 모든 생물까지 다 합쳐서 질량의 합은 100% 태양계의 질량으로 봤을 때 태양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태양계가 100% 질량으로 볼 때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라든지 뭐 태양이 가지고 있는 질량은 태양계 안에서 몇 퍼센트? 복습을 안 하고 계시는 걸로. 99.8%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태양계에 있는 모든 행성과 모든 뭐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다 99.8% 이상 태양이 가지고 있으면 태양계는 그냥 태양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모든 생명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다? 태양이. 그렇죠. 태양에서 왔다고 볼 수 있죠. 태양 없으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뭘로 오냐면 뭐 태양광으로도 오고 태양풍으로도 오고 태양 뭐 가시광선, 그다음에 비가시광선, 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걸로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태양의 주파수, 태양의 색을 이제 주파수라고 표현하면 주파수에 따라서 다른 에너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태양에 있는 색을 두 가지로 나누면 2군의 주파수로 나누면 그쵸.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 5군 주파수로 나누면 뭐라고요? 흑, 백, 적, 황, 녹. 또 다른 분. 일곱 개 되죠. 일곱 개. 요걸로도 나누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도 나눠요. 청황적배 극을 5색이라고 하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다섯 가지 색으로 나누고 7가지 색으로 나누면 7군으로 하면 무지개 색이 되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아까 앞서 배웠던 그걸로 말하면 자, 음과 양으로 나타날 수 있고 요거는 동양에서 뭐라 그래요? 오행이라고 하고 요거는 인도 차이나. 네. 인도에서 사람을 뭘로 나눠요? 차크라 7차크라로 나눈다 그랬어요. 왜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쪽이든 사람을 나눌 때 컬러로 나눴을까요? 왜? 자, 우리의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는 태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크게 나누느냐 아니면 세세하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건 사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체질이든. 그래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죠. 기준에 따른 분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팔체질로 금양이 사상체질로는 뭐예요? 하는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7차크라에서 주황색 차크라가 굉장히 강한 사람은 사상체질에서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도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말씀하신 대로 비슷하게 토랑 비슷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다. 요런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마지막에 지금 마지막 단위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분류되는 거는 이것은 이거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넓게 알아야지 이게 맞다 라고 하는 거는 정말 하수나 하는 짓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물질에서 뭐 파동과 입자 그리고 뭐 파동과 입자에 대해서 보면 파동에서도 뭐 컬러, 뭐 주파수, 분자 구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로 사람들을 케어를 하던 시대가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시는 거는 겉핥기 중에서도 진짜 겉핥기인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깊이 아시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체질 중에서도 음양과 오행에 따른 동양적인 체질 분류,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음양은 2가지죠. 네. 오행은 5가지. 이거 곱하면 7가지. 10가지. 10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자, 오행 아시죠? 목, 화, 토, 금, 수. 그럼 요것도 5가지 색이 있을 거고. 자, 음양이 있겠죠? 양. 똑같아요. 그러면 목음, 목양. 화음, 화양. 토양, 토음, 토양. 그래서 그러면 총 10개 체질이 나온 거죠. 근데 권도원 박사님이 하는 8체질은 이것과 사상체질을 짬뽕했어요. 짬뽕해가지고 화양, 화음은 극단적인 체질이다라고 해가지고 요걸 빼요. 그러면 몇 개가 남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기준을 빼버렸어. 빼는 이유는 뭔데요? 극단적이다. 화양, 화음은 체질상에서 너무 극단적이어서 없다. 심장 가지고 말할 거 없으니까 그런 거. 네, 심장.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8체질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가락짓기 때도 2번째는 안 끼잖아요. 신부님들 반지 어디다 껴요? 신부님요? 신부님 못 봤어요. 신부님들 가락지 어디다 껴요? 할까요? 여기다 껴요. 아, 그래요? 묵주반지 어디다 껴요? 자, 제일 뒤에 있으신 분 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어디다 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딴지 거지 마세요. 좋아라. 근데 여기 이따가 질문하세요. 굉장히 지엽적인 거는 좀 넓게 한번 살펴보시고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제가 받아들이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죄송해요. 그래서 여기다 안 낀다는 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잖아요.
본인이 안 낀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안 끼는 건 아니잖아요. 심장에다 반지를 안 낀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말하면 굉장히 쉬워지는데 다른 것들이 치고 드는 거예요. 왜 여기다 반지를 안 낄까요? 제가 반대로 물어볼게요. 왜 여기다 반지를 안 껴요? 심장의 자리라 그래가지고 우리 사상 체질 할 때도 유독 거기만 반지가 없잖아요. 그건 사상 체질이니까. 여기 심장의 자리라 그래서 안 낀다 그러더라고요. 사상 체질이니까.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사상 체질에서는 심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사상 체질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상 체질로 체질 라이프 코칭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누가 와서 음양모에서는 여기다 끼라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나 심장이 안 좋아서 여기다 껴야 된다는데? 그럼 다안 좋아요. 이거는 사상 체질에서는 변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끼세요. 하면 돼요. 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다른. 제가 그럼 권도윤 박사님도 왜 그 화를 뺐을까? 그 심장 자리잖아요. 예,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죠. 심장이 크고, 심장이 너무 세다, 심장이 너무 작다, 이런 거는 극단적이다. 너무 극단적이다. 화양화음은 없다. 너무 극단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간대 폐소라고 하면, 태음인이죠. 그럼 화대 신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사상체질은 그거를 다루지 않을 뿐이에요. 그리고 어딘가에 편입됐겠죠. 화대 신소하면 소양인에 편입되겠죠. 신이 소니까. 기준이 좀 10가지하고 8가지의 차이라는 거예요. 4가지. 예,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네, 얼굴들이 굳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 중에 말씀해 주신 그러면 심장은 왜 다루지 않을까요? 우리는 심장이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이거는 사상체질에서 이렇게 변증으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이해를 넓혀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질에 대해서.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10가지로 설명을 하는 걸 왜 기준을 드리냐면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여러 가지를 더 알았을 때 사상체질도 풍부하게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상체질도 이해도가 더 깊어지는 거고 체질을 사람을 분류할 때 7차크라의 사람을 맞추면 7차크라로 설명 못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7차크라가 다 설명이 돼요. 그렇지만 정보를 더 많이 주고 훨씬 더 풍부하게 주는 거는 당연히 사상체질에서 뭐 성격, 심리, 그 다음에 건강, 컬러 이런 것들 다 줄 수가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오신 세 분의 생년월일을 받아서 자, 명리에서도 시 공간의 데이터. 자, 여기서 생일을 한번 얘기를 할게요. 생일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면 시간과 공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우리가 임의로 정해놨지만 그 태양의 고도라든지 그런 계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태양빛으로부터 얼마만큼 내가 태양빛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거예요. 공간은 저 달력은 저 시간은 어디에서만 맞아요? 지구에서만 맞아요. 예, 공전 주기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공전 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만 만들어서 이건 지구에 있는 공간을 나타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과 공간의 데이터가 말해줄 수 있는 거는 무수히 많죠. 그래서 옛날 동양에서는 생일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한 사람의 팔자, 그렇죠. 맞아요. 사주 팔자. 인생을 떠받치는 4개의 기둥. 년, 월, 일, 시. 이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풀어줘요? 너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삼재가 들었고 너는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뭐 어떤 살이 들었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잖아요.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리고 사주에 보면 건강 나와요, 안 나와요? 너는 태어나길 뭐가 약하게 태어났어? 네, 그래서 항상 어디를 조심해, 어느 장기를 조심해. 여름에는 어딜 가지 마. 무슨 색깔 피해? 너 빨간색이 안 좋아. 너는 파란색을 가까이 해. 이런 결과를 줘요, 안 줘요? 네. 네, 줍니다. 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풀어놓은 게 이와오라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이 늦게 오셔서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거예요. 보시면은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저도 잘 안 보여요. 네. 크게 한번 볼게요. 앉아서 할게요. 자, 요거는 무슨 기준이라고요? 음양 오행에 따른 기준이에요. 자, 요 표 한번 볼게요. 극성배열 아까 보셨죠? 2단계 극성에서 두 가지 양이 가득 차 있으면 태양, 사상체질 분류로 나타나는 거죠. 사상인 요약사는 미우도, 송절, 포도근이고 병증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의 승강은 뭐예요? 그쵸, 오르락내리락. 태음이는 마이너스. 이 사람들은 병증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승강,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문제예요. 자, 소양과 소음은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자, 뭐가 문제예요? 한열은 뭐예요? 그렇죠. 차갑고 뜨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저 패턴에서 더 들어가면 더 많은 패턴으로 와요. 그래서 사상체질이 가장 쉬우면서도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하고 처치해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면은 분명해요. 음양만으로 모든 사람을 다 보기 때문에. 자, 이게 그래서 64개의 패턴이에요. 와, 여기서 64개가 나오는구나. 예, 요런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요 보세요. 요 극단적으로 플러스. 자, 보세요. 마이너스.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 고유의 체질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소음인으로, 자, 여 앞까지는 봐봐요. 같은 소음인인데 왜 다른 게 나올까? 보면은, 이 사람 보면은 다 똑같아.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다가 마지막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면 이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물론 요게 이 사람도 이거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이거일 수 있겠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알아가면 왜 다른지에 대한 의문이 그냥 사라져요. 중간 3단계 배열까지 4단계 배열까지 같았다. 그러면 거기까지는 비슷할지언정 그 다음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한테 같은 소음인데 왜 이렇게 달라요? 질문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가 없다니까. 자, 보시면,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의 시료를, 극성을 64단계까지 분류한 거예요.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네. 플러스 마이너스면 소음이에요, 소양이에요? 소음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의 극성 패턴, 마이너스 주역에서는 이를 지화명이라고 한대요. 마이너스 체질을 가진 인체에서 그래서 그 병원균이 가진 파동과 저 시료하고 패턴과 파동을 분석했더니 서로 공명하더라. 그래서 내가 이 체질을 분석을 해서 극성을 분석을 했는데 이 패턴이 나오면 대체적으로 어떤 병에 걸리기가
당연히 쉬워지죠. 왜? 공명하니까. 그런데 다른 병은요? 안 걸리겠죠. 근데 저런 사람이 만약에 방사능이 많이 쬐고 막 이렇게 그 자외선, 적외선, 스트레스가 많은 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공명이 되겠죠. 자기 체질이. 왜? 그런 환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저런 체질들은 저런 데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죠. 체질에 따라서 걸리는 병이 같아야 달라요? 왜? 달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 암 무서워하잖아요. 보면은 요런 패턴. 보면은 백혈병, 자궁, 난소는 소화기암, 다발은 제일 앞에 2단계 극성이 뭐예요? 예, 1단계 극성은 양이고 2단계 극성은 마이너스. 이게 소음이에요, 소양이에요? 소음이죠. 소음은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잘 걸리고. 자, 마이너스면 태음이죠. 태음은 폐암이 다발한다. 자, 요거는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소양이죠. 소양은 뭐가 많이 다발해요? 유방암. 자, 임파암, 유방암 요렇게 됩니다. 그럼 태양이에요. 태양은 시료가 작아. 없어. 네. 그래서 태양이 왜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커요? 네? 그 유방암에 걸리는 유방에서 자라는 암 조직의 공명과 소양인이 그 같은 주파사를 많이 공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 걸리는 거예요. 파동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파동 이야기마다 한 10시간 이야기해야 돼요. 자, 그래서 네, 우주와 전자기파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어요. 태양에서 오는 빛에 대한 거. 자, 우리는 음과 양도 가지고 있지만 태양에서 뭐가 온다고요? 빛이 와서 그렇게. 네. 자, 우리 간은 무슨 색깔하고 파동하고 공명한다 그러죠? 빨간색. 뭐라고요? 갈 녹색. 네, 간 녹색. 자, 신장, 신발, 신, 콩팥. 검은 거, 또 폐는요? 하얀 거, 하얀 거. 또 비, 위, 위는 황, 노란색, 녹색, 노란색.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자, 우리가 오행이라 말하는 목화토금수는 실제 자연에서 있는 거를 개념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지. 실제로 목화토금수가, 목은 어디에서는 파란색으로 얘기를 하고, 또 어디에서는 녹색으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색이 항상 달라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요. 이것의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뭘 차이를 모르냐면,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하고, 실제 자연 현상에 있는 색하고를 매치하려고 하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 현상에서 녹색이 공명하는 주파수, 그리고 파란색이 공명하는 주파수를 그냥 1대1로 대입시키면 그냥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식품에서는 청색이 없잖아요, 녹색. 근데 사람의 먹거리는 녹색이지 청색이 없어요. 네, 맞아요. 엽록소가 파란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해서 파란색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 없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할게요. 아날로그적인 시각이라든지 디지털 시각이면은, 디지털이면 가지도 보면은 덜 익은 데는 색깔이 어때요? 예. 확 익으면 보라색.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무슨 색이다고, 자, 빨주노초 파놓으면 무지개 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빨간색,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하나하나는 가지고 있는 색은 있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색깔이 모여서 되지만, 우리가 보는 아날로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도 보면 보라색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보라색만 있을까요? 다 100%?
아니죠. 다른 색깔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개념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에 1대1 매치해서 자연적인 과학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신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도 다룬 거고 그 미세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갈수록 계속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제목이 뭐예요? 자, 요거 보시면, 예. 명리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있잖아요. 대표. 아유, 명리 하시는군요. 자, 이게 우주를 설명해 놓은 거래요. 아시겠어요? 그림이요? 예. 네. 수는 뭐하고 극이라고요? 상극이라고요? 그쵸. 금생수, 수생목, 목생, 화, 화생토, 토생, 금. 그렇죠. 그래서 겉에는 살아가는 정방향적인 구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수하고 화는 뭐예요? 극이에요. 상극이래요. 자, 목하고 극은? 목하고 극이 뭐예요? 아, 예. 예. 그냥 보세요. 이해하지 마죠. 예. 금과 극은? 예. 요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화, 극, 금, 극, 목, 극, 토극, 수극, 화. 이거 풀이하면 흙이 왜 수를 극을 할까요? 물이 탁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왜 수는 왜 화를 극해요? 불을 꺼버리니까. 그렇죠. 화는 왜 금을 극해요? 금을 녹여버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연현상에 대입해서 생활에 도움을 줬던 거고. 그래서 수승하강의 원리라든지 이런 오행의 원리 안에서 사람들을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게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토 1, 2, 3, 4, 5, 5가 토하고 5가 숫자 5가 토하고 숫자 5하고 10이 토예요. 예. 중간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숫자하고도 연관이 돼요. 자, 일수이와 그냥 들으세요. 몰라도 돼요. 그래서 얘는 그렇게 개념적으로 왜 숫자가 목화토금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자, 저 태양은부터 누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목이 아파가지고. 태양은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천체이다. 태양이 방출한 에너지는 지구의 대기권에서 여과되어 가시광선 및 자외선, 적외선의 일부 대역의 주파수가 지구상으로 향한다. 이것이 햇빛이다. 다음 분. 햇빛은 태양의 에너지 정보를 지구상에 전달하여 풍한 서식초와의 육기를 연출하며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태계 생물의 생명 현상을 가능하게 해준다. 프리즘으로 햇빛을 분광하면 빨주, 노초, 파남, 보이 7빛깔이 되는데 이것이 가시광선의 빛깔이다. 다음 분. 송 선생님. 주관으로 사물을 신별하는 인간을 기준으로 하면 지구 생태계는 일곱 가지 빛깔의 에너지 정보가 연출하는 세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자세하게 관찰하면 가시광선과 함께 자외선과 적외선 일부가 포함이 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러한 연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시광선은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초록으로 표현된다. 빛의 삼원색은 파동적인 것이다. 이 파동이 물질화되어 나타난 것이 입자이고 빛의 삼원색이 이 세 개의 삼원색으로 변하는 것이 빨강색, 파란색, 노란색이다. 예. 자, 그래서 가시광선 주파수 대역을 말했을 때만 그런 것이고, 이제 자외선과 적외선 일부를 포함하면 빛의 삼원색이나 색의 삼원색만으로는 이 파종 색에 대해서 전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실제로 우리가 체질에서 색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그것들을 벗어나는 에너지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잖아요. 예. 자외선 많이 하면 살이 예, 실제로 우리가 자연계에서 생명 현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에너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도 말씀하셨는데 태양의 계절에 따라서 약성이 다른 이유. 왜?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흡수하는 파장대가 다르고 아침에 꽃이 피거나 또는 저녁에 꽃이 피거나 뭐 새벽에 꽃이 피거나 이런 애들이 다 다른 이유. 꽃에 따라서 다 다른 이유.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흰색 꽃을 봤을 때 그 꽃의 색깔이 실제로 흰색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없다고 했어요. 그냥 광자가 튕겨나서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얀색 소금하고 하얀색 설탕을 섞어 놓고 야, 이게 소금이야 설탕이야 물어보면 쉽게 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신에 이제 먹어봐야 알죠. 파동을 느껴봐.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내 혀로 느껴봐야 되겠죠. 느껴봐야지 내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파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왜 이제 이걸 5가지 군으로 보시면은, 청황적, 흑으로 나눴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외선은 보라색 같고 뭐 가시광선은 산적 요에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 백색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고 이래서 5가지 색으로 구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가장 크게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나눈 거는 7군 주파수, 2군 주파수도 아니고 5군 주파수에 속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량은 색으로 표현되는 게 아닌 좌스핀과 우스핀,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좌회전, 우회전을 표현하는 거랑 그렇게 보시면 돼요. 바깥으로 쉽게 말하면 나선형을 그리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느냐, 나선형을 그리면서 바깥쪽으로 발산하느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체질하면 보통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유전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문 가져보셨어요? 아빠가 소양인인 2인데 왜 아들은 소양 1이 나올 수 있을까? 엄마를 얼마나 그렇죠. 엄마를 엄마가 소양 2고 아빠가 소양 1이야. 우리 집인데. 그러면 아들 소양 1 1명, 소양 1 2명, 소양 2 1명. 이런 원인은 어디서 오는 원인일까?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그렇죠. 우린 몰라요, 아직.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되면 대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 돼요. 사람도 굉장히 큰 에너지체죠. 엄마 뱃속에 있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자궁에서 착산할 때 엄마 정보, 아빠 정보를 가지고 오죠. 예. 거기에다가 말씀드린 태양에 있는 99.8% 에너지가 합쳐져서 실제로 나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정확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태양에 따른, 그래서 생년월일이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몇 달간 있어요? 10개월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요 정도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데 기울어졌죠. 태양은 엄청 크다고 하고 한 바퀴 여행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그래서 얘가 요렇게 가는데 우리 지금 우리 와이파이라든지 전자기파라든지 태양파라든지 우리
이렇게 있어도 우리 몸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양자진공 지난 시간에 배웠죠. 모든 에너지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에너지들이 다 되어 있다. 근데 우리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어요. 논문에 보면 이제 생체 전자기장에 대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오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면, 자, 손가락이 왜 이렇게 가다가 여기까지만 자라는지 생각해 보신 분. 자라면 왜 더 길게 안 자라고, 사람 손가락은 항상 엄지는 요렇게까지, 검지는 여기까지. 왜 여기까지만? 예, 그래서 생체 전자기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끝맺음을 하는 전자기장이 있어요. 자, 끝을 파동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 자라라라고 하는 정보의 파동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반대적인 파동이 이렇게 와서 결맞음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정보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내라. 그래서 이 정보 전자기장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을 감싸는. 그래서 뭐 동양에서는 8가지 장이 있다 그래요. 파동의학에서는 그 전자기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질병이 발생한다. 썩어 들어간다. 요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괜히 나갔네. 그래서 365일을 자전을 하는데 그 중에 10개월이면 2달이 빠지죠. 약 60일 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살고 있거나 여기에 살고 있거나 여기에 살고 있거나 여기에 살고 있거나 태양빛을 기울어진 사선 때문에 5군 주파수로 우리가 축약을 했을 때 5군 주파수를 골고루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받아요. 그래서 균형점과 불균형점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뭘로 할 수 있냐면 자기 생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4월 10일 날 태어났다. 4월 10일 날 태어나신 분? 네. 네. 4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그 잉태된 거는 언제예요? 10개월 전부터 그 태양의 고도가, 자, 우리 여름 되면 태양의 고도는 높아지죠. 그럼 높아지고 낮이 길어지죠. 그러면 어떤 파장을 굉장히 많이 받을까요? 그냥 쉽게, 그쵸. 흰색과 검은색 중에서 흰색 부분은 훨씬 더 많이 받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1월 달에 태어났어. 1월 달에 태어났어. 그러면요. 그죠? 2월, 3월에서부터 1월까지. 그러면은 검은색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흰색을 더 많이 받았을까요? 그쵸. 그래서 그걸 사주로 보면은 잉태됐을 때 있죠. 그러니까는 수가 많다 그러고. 하얀 게 많을 때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했던 거예요. 실제 자연현상을 개념적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래서 몇 월 달에는 물가에 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완전 문자적인 해석이죠. 물을 조심해라. 술을 조심해라. 그래서 물가에 가지 마라. 이거 완전 최하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물을 조심해라라는 거는 물의 파장을 조심해라는 거예요. 차가운 거를 조심해라. 여름에 물을 조심해라 그랬으면 갑자기 차가운 데 가면 그것도 맞겠죠. 너무 차가운 물에 푹 빠지면 올 수도 있겠죠. 불균형이. 근데 대체적으로 불균형점을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우주를 천인성명이라고 했는데 사회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인체 생리도 이렇게 나타냈고요. 인간 체질로는 이렇게 나타낸 걸로 나옵니다. 근데 요건 이제 개념적인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아까 보시면 그 태양과 태음은 승강의 출입이 조절이 문제가 돼서 병이 나타난다 그랬죠. 소양소음은 한열이 조절이 된다 그랬죠. 이거를 그래프상으로 4차원적으로 표현을 하면 아까 여름 계절을 많이 했던 사람은 온도가 높고 낮음. 네. 온도가 높고 낮음.
한열. 승강은 뭐예요? 기운. 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배출이 잘 안 되는 거야. 승감 출입이라 그랬죠. 그래서 배출하고 받아들이니까 잘 크니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가득 태는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죠, 대표님. 예.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사상 체질에서도. 예. 여러분들 굉장히 폭넓게 해줄 건데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오지 같은 거 많이 쓰죠. 희노사 공우. 칠정이라 해서 희노사 비공경까지 해요. 이런 자신의 체질에 따라서 그런 가진 주파수에 따라서 감정도 어느 감정이 더 많아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 다음에 오장 또 있죠. 그 다음에 오미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방향이나 이런 건 이제 풍한 서습 조화도 많이 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몸에 직접적으로 컨디션하고 계절에 따른 기운하고 굉장히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감정, 그 다음에 장기, 그 다음에 이런 거 기후 이런 거랑 많이 해요. 근데 뭐 요즘 태양이는 어디 방 위에다가 머리를 놓고 자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따르세요? 네, 잘 많이 안 따르죠. 그 이유는 에너지가 그만큼 약한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동쪽에다만 머리 놓고 자면은 너무 개운해라고 하는 사람, 그 민감한 사람은 항상 동쪽으로 놓고 보겠죠. 그래서 옆에 항상 나침판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정확하게. 근데 그것까지 맞춰서 한다면 자기 자신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명리 가지고 방향 테라피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때 어디에 놓고 자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상이라고 하죠. 인, 의, 예, 지, 신 가지고 심리 테라피를 하시는 분도 있어. 그리고 오장 갖고 건강 테라피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가지고 색깔 가지고 컬러 테라피를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라든지 이런 걸 깨치면 본인이 본인을 어떻게 테라피할 수 있겠어요? 스스로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에너지의 크기, 모양과 색과 물질 입자, 여기서 에너지의 크기가 제일 큰 게 입자,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색.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검은색 옷을 항상 입었더니 내가 암에 걸렸어. 이런 사람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럴 사람도 없을 뿐더러, 그다음에 빨간색 옷만 입었더니 내 성격이 너무 활달해졌어. 그만큼 에너지가 미치는 게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벽지가 빨간색이면 항상 힘들죠. 흰색이어도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에 따라서 색깔을 하는데 거기다 패턴까지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모양, 막 환공포증처럼 막 동그라미가 막 있다 이러면 사람이 그때부터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자, 색, 모양, 그 다음에 입자. 자, 사람 죽일 때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 살포했잖아요. 이건 그냥 바로 입자는 사람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향기 나는 벽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네, 물질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때요? 그냥 색깔 있는 벽지만 있다. 그 다음에 뭐 넣었어요? 문양을. 꽃무늬도 넣고, 엠보도 넣고, 네모난 뭐 이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옷체도 보면은 목은 긴 것, 화는 뾰족한 것, 토는 둥근 것, 금은 모난 것, 수는 굽은 것,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도형심리도 나오는 거야.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뾰족한 걸 좋아하는지, 둥근 걸 좋아하는지, 아니면 큰 걸 좋아하는지, 작은 걸 좋아하는지. 제가 좋아하는 건 부족해서 좋아요? 아니면 그 부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배우셨으니까. 답은 이제 스스로 구할 단계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거는 변할 수 있고 필요한 것도 시시때때 각각으로 다를 수 있죠. 그럼 뭐예요? 둘 다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온도적 관점, 운동적으로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현상만 가지고 보니까 기전,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런 것이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걸 가지고 거꾸로 가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였어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항상 앞으로 이제 체질을 하시면서 뭔가 접목을 시키실 때는 그거랑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엑기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 자, 우리는 정보를 생년월일 가지고 자식이 자신의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알 수 있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이게 체질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고 내 실질적인 내 현상과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느냐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공간과 요 물질 에너지가 생체 에너지 어디가 공명하고 어떤 영향을 받는다는 건 우리는 이미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체질, 우리 단순히 그냥 우리 체질만 생각하지만 이 뒤에는 이렇게 우주적인 관점에서의 굉장히 큰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생일이 뭐라고 그렇게 축하를 해주고 그럴까요? 자.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양력을 썼어요? 음력을 썼어요? 음력. 왜 그럴까요? 음력 달 주기로. 그렇죠. 달 주기인데 음력 주기는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예, 그렇죠. 그렇죠. 양력은 그런데? 양력은 태양 중심. 그렇죠. 태양 중심이고. 근데 그것도 잘 맞아요. 네, 그럼요. 태양력도 굉장히 잘 맞죠. 오차들이 있고 두 개 다 오차가 있긴 하지만, 달을 중심으로 했던 거는 지구의 바닷물이, 자, 바닷물이 달의 공전에 따라서 달은 이제 실질적으로 공전하고 있으니까 공전에 따라서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죠.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인체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있는 물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인체에 있는 물은 왔다 갔다. 한번 돌고. 그럼요. 왔다 갔다 해요. 네, 실제로 그래요. 에너지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의 질량은 얼마다? 굉장히 무시할 만한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태양에 대한 것들. 그래서 음력도 이 요소에다가 포함시키면 굉장히 정확해지겠죠. 그게 이제 그 강우정 원장님이라고 인생 사계절에 따른 그런 것까지도 더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음력과 양력을 같이 조화를 해서. 그런데 태양만 해도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 자, 요거 이제 보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잉태돼서 외부의 에너지를 다 받아들여서 내 몸을 구성해야 되는 시기예요. 이거는 진짜 파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바깥에 있는 기운들을 다 끌어서 내 몸을 구성해야 되는 거고요.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 그때도 계속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무한증식 하겠죠? 사람이 죽어요. 이해가 되세요, 혹시?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는 바깥의 기운하고 소통만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만 하는 거예요. 계속 무한증식 한다라고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태양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내 몸을 구성을 하고,
이게 나의 안에 있는, 내 안쪽에 있는 기운이 되는 거고, 바깥에 나와서는 외기라고 하는 공간의 에너지,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공간의 에너지하고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스펙트럼이 가장 많이 있는 스펙트럼을 가지고 내 기운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떨까요? 대신에 이게 부족하게 좀 나왔어. 그러면 이게 공간적으로 이게 많아지는 시기는 불균형이 균형점으로 좀 올라가겠죠. 소통을 하니까. 근데 내가 이걸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어. 근데 겨울이 쉽게 설명하면 내가 수의 기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데 여름이 됐어요. 이 있는 사람은 요런 게 부족해. 요게 풍족한 기간이 오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균형점에 맞춰지겠죠. 그런데 이게 많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데 외부적인 공간도 이게 많아져. 그러면 내 기운은 균형점에 도달할까요? 불균형점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람이 그 계절, 그 시간대 또는 아침, 점심, 저녁, 낮 때 민감한 사람은 그 시간대에 항상 아픈 거 또는 그 시간대에 항상 힘든 거 몇 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된대. 그 사람 너무 밤 12시만 되면 무조건 자야 된대. 이 사람은 그 기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야 되는 거고. 보통 봄, 여름, 가을과 1월부터 12월까지 본인이 아픈 계절이나 달을 기록해 놓으시면 이게 패턴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 넘어가는 시점에 항상 크게 아팠었어요. 그냥 똑같이 사는데 항상 그 시간이 아픈 거야. 그걸 모르고 살아왔었죠. 그래서 요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생일이 2월에서 3월 갔다고 하셨잖아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묻지 마세요. 이건 생일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연월시 다시 들어가요. 네, 연월시하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년도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거 보여드릴 거는 하나 보시라는 거는 우리 이제 부회장님이 일찍 오셨기 때문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이제 생년월일에 따른 이런 본인의 모태기 때 스펙트럼, 태양의 스펙트럼, 이거는 컴퓨터로 태양의 고도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한 거고,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인 자신의 체질의 얼개하고 다른 것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렇죠. 내 설명이 너무 완벽했죠. 완전히 천체 에너지까지 막 들어오니까 사실 사주팔자 천체 에너지거든요. 지난 시간에 양자 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들으셨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나요? 네, 저는 안 들었잖아요. 그러게요. 안타까워요. 이해는 되는데 저거까지 강행해야지. 강사 양성이잖아요. 이 컴퓨터가 바로 연결되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컴퓨터가 잘 연결이 안 되니까. 자, 5분 쉬었다가 할게요. 5분 쉬었다가. 네. 나중에 논문 자료를 메일 좀 넣어줘요.
예? 자기소개서 쓰는 거라나요? 아, 네네네네. 네. 편하게 하고 자, 수업 시간 전에 그 송경희 선생님의 생년월일을 받아서,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엄마 뱃속에 있던 모태기 스펙트럼부터 해서 어떤 정보가 나오는지 아까 그런 원리들에 의해서 이런 정보들이 잘못 적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바꿔버렸네. 속시당. 얼굴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목화토금수 5가지의 태양의 주파수군이 그 생년월일에 따라서 그래서 연도가 항상 필요한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컬러가 위쪽에 파장이 계속 올라가 있죠. 그렇죠. 파란색이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때가 불균형점이 굉장히 큰 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이게 하나에 한 칸에 한 5년 정도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0대 초반, 30대 막 이쪽 저쪽에 굉장히 크게 몸에 불균형점이 있었고 계절적으로 따지면 항상 이 계절에 5년 정도니까 이 날짜가 나오거든요. 보통 예. 하나밖에 없네. 하나밖에 안 나왔네. 자, 그래서 이게 평균이고 현재예요. 평균과 현재인데 내가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목의 기운이 항상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목의 기운이 항상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화의 기운은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현재는 어때요? 예, 높아져 있죠. 지금 외기를 받고 내가 내기와 외기를 합쳤더니 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균형점인 거고, 자, 수는 항상 이렇게 균형점에 있죠. 균형점에 있죠. 그래서 체질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소음인. 소음인은 어디가 제일 강해요? 신장. 자, 목화토금 수에서 수의 기능이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균형점으로 항상 나오고 있죠. 평균과 현재가. 수는 그래서 요 기준점을 놓고 여기서 살짝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갔다가 이거예요. 다른 거는 좀 저하되거나 이 금 같은 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토는 저하돼 있고 화도 저하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갑겠죠. 화가 저하돼 있고 소화기가 저하돼 있으면 소화기가 당연히 안 좋겠죠. 수는 예, 균형점에 맞아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사상인으로 말하면 사상체질로 말하면 소음인에 가까운 거죠. 근데 목의 기운이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곤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항상. 예, 항진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어떻게 보면 균형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추로 돌려보면 다 나와요. 추 배우셨잖아요. 정보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우리 굳이 따지면 편차가 현재하고 지금 아까 과거였나? 그게 수차가 큰 게 안 좋다는 소리겠네요. 아니 이건 이제 계절 현재니까 여기 보시면 평균점이 이게 이제 살아온 평균점이고 이건 현재잖아요. 현재는 지금 이게 목이 굉장히 많이 항진된 점이고 이분 우리 성 선생님 같은 경우도 여기 항상 뭐 목이 항상 위쪽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게 편차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그게 약간 항진되거나 많이 저하돼 있는 거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거는 불균형점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꼭 나쁘다라고 네, 대체적으로 그쪽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은 여기 평균점이 많이 평균으로 보면은 36에 있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36에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폐하고 금하고 수, 폐하고 신장 쪽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으면 토나 심장이나 간 이것도 이제 저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간이 불균형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간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과도 성격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한방에서 말하는 이제 표리, 반표 반리, 그 다음에 칠정 성격에도 보면은 흰호서 비공경, 그 다음에 풍한서습 조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저희가 되는 거죠.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원래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씩밖에 안 돼가지고. 자, 우리 여기 이걸 먼저 보여드리면 안 되겠다.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나중에 더 깊이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주를 계속 보는 게 더 나을까요? 급 땡기는 거예요, 그냥. 사주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철학적으로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걸 그냥 다이렉트로 배우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게 이게 뭐냐고요? 그냥 명리학 쪽으로 가는 거. 과학이에요, 과학. 아, 약간 우리가 파동학. 남자 물리학 가르치는 게 있어요. 이거 배우시고 싶은 부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톡을 주세요.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파동 1세대 하고요. 그 다음에 경희대의 파동과 한약을 동시에 전공하신 분, 그리고 지금 저기 하성환 의원이라고 난치성 질환 하는 여자 한의사 선생님 3분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깊이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깊은 단계인데,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안 되면 그냥 제 거 보여드릴게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걸로도 볼 수 있겠다. 자, 여기 보시면 돌아가기 자, 이게 어떤 분의 모태기 스펙트럼이에요. 모태기란 말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스펙트럼이거든요. 이분은 보면, 네. 자, 목이 많이 저하되어 있고요. 화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토는 균형점에 있는데 항상 저하되는 거고, 금이 좀 항진되어 있고, 수가 좀 저하되어 있죠. 이분 굉장히 어떨까요?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예, 불편하죠. 예. 이게 이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성격적인 걸로 일단 가서 보면 자, 모태기 스펙트럼 한번 봐볼게요. 저거 사주팔자 넣어가지고 하는 건가요? 생년월일이요. 사주팔자 어떻게 났죠? 생년월일이 어쨌든 명년에서 사주팔자. 아, 네네네. 자, 지금 현재 상태예요. 지금 분석 시행일 2019년 11월 26일이잖아요. 자, 이분은 가장 화가 불균형점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2002년 5월 정도에 올림픽이 한창 월드컵이 시작하기 바로 그 직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을 거예요. 심적이든 몸적이든.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높은 꼭지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그래프만 딱 보고 데이터를 보고 이제 알게 되는 거고.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때요? 현재는 화가 네, 내려가 있죠. 근데 항상 이 사람은 항상 화나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예. 그리고 금도 좀 있어요. 화도 있는데 금이니까 어때요? 찬바람 쌩쌩 불겠죠. 예. 항상 피곤해. 항상 피곤하고, 예. 항상 무기력해. 예. 지금까지. 이런 사람 깐깐할까요? 아니면 부드러울까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격적인 걸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성격적인 것보다 먼저, 기후 반응으로 볼게요. 그래서 화가 높은 거에 따라서 계절별로 이게 연관이 돼요. 풍한, 서습, 조, 화. 자,
평균적으로 서늘하거나 뜨거운 날에 이 사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예, 균형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또 습할 때 좋아하겠죠. 비 오는 날만 좋아하는 게, 비 오는 날 항상 운치 있게 비 오는 걸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게 다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 음양한열 말씀하셨던 음양한열로 가면 자 표하고 리가 많이 저하되어 있고 반표 반응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겉에 굉장히 안 좋아요. 피부 이렇게 몸으로 치면 바깥쪽에 있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열감이 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따뜻한 거는 괜찮아요. 따뜻한 건 잘 먹고 이게 따뜻한 거랑 뜨거운 거랑 달라요. 그다음에 서늘한 것도 뭐 대체적으로 차가운 것도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요쪽 보면은 요게 가장 항진돼 있잖아요. 그래서 틀림없이 피부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예. 제가 알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상으로 한 분 계속 웃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거 배우면 점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냥 데이터만 읽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이 이제 몸에 대해서 어떤 장기랑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면은 화가 항진되면 화는 우리 몸에 어디랑 대응이 되냐면 심장하고 대응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화내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이고요.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너무 안 따라주네요. 자, 우리 심장하고 소장이 심포 이제 그 연결돼 있다라고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심장하고 소장이 이렇게 이게 에너지량이 굉장히 많고 심장이 이렇게 항진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은 뭐 간, 담낭 이런 데 보면 에너지량도 작고 대충 녹색이나 옅은 붉은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균형점에 맞아 있어요. 예, 뭐 방광결도 소화기도 괜찮고 뭐 방광결도 괜찮고 요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이 사람은 이제 심혈관이라든지 이렇게 터지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호흡기라든지 특수감각, 기타 심장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이제 순환기 같은 거 가보면 이분은 심장이 안 좋으면서 백혈구도 안 좋고 항진돼 있고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빨리 지쳐요. 그 부위가. 에너지는 굉장히 세서 굉장히 균형만 맞으면 잘 좋은데 빨리 지치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체액도 잘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체액이 많아서 좀 많이 부어요. 하체가 많이 붓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그 균형점과 불균형점을 알았으면 그거를 이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 몸의 구성에 따라서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그리고 경락도 어떤지 이제 척추도 허리가 어디가 더 아픈지 어느 부위가 더 항진돼 있는지 어디 부위가 대체적으로 아픈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목 C3번 목이 항상 이렇게 고질적으로 와요. 여기가 고질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기다가 뭘 하고 해도 잘 안 나와요. 결국은 내 원인이 되는 여기를 균형점을 맞춰줘야지만 이게 나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무릎 아프거나 무릎이 많이 아프거나 이런 다리 쪽에 많이 있으신 분은 소장, 그다음에
위장 요런 데를 잘 다스려 줘야지 무릎이 또 낫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의 쪽에서 동양에서 보는 시스템이거든요. 음양오행은 이제 개념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개념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고요. 얘는 이제 데이터상 수치상으로 나타나 있어서 어디 조심해가 아니라 얘는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어디가 아플 것이다까지 정확하게 집어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성격적인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분의 정서 반응까지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거는 오링 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이제 심리적인 테라피라든지 어떤 분석을 하시거나 테라피로 다 다가가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하지만 저는 이제 과학이고 실제로 본인이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분 지금 평균적으로 기쁨에 화가 있기 때문에 기쁠 때는 항상 기쁜데 많이 표현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슬픔이 굉장히 올라가 있죠. 예, 그죠? 희노우사 비공경.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분은 그렇게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도 많이 없어. 얼마나 몸이 건조하겠어요. 근데 기쁜 것만 보면 뭔가 좋으면 너무 뻥 터져가지고 무리수를 더 좋았을 때 생각도 뭐 그냥 저장, 뭐 걱정도 그냥 저장, 뭐 화도 잘 안 내. 예. 완전 무미건조한 사람이잖아. 조울은 아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네. 네. 자, 이게 본인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아니요, 이게 강의하는 거고요. 자, 희가 항상 평균적으로 높아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일에도 내가, 그쵸, 기쁘기도 하고 엄청나게 기쁜 순간이 오면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불균형점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제일 말씀드렸잖아요. 동양은 0에서 100분위가 아니고 가운데가 밸런스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라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자, 지금 슬픈 거예요. 자, 이쪽으로 와보시고 오링 한번 해볼게요. 뭐 반지 다 끼고 있지만 자, 끝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예,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자,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또는 최근에 가장 슬펐던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 슬펐던 일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생각하셨으면 힘을 똑같이 한번 줘보세요. 힘이 꽉 버텨보세요. 안 버텨져요. 나는 항상 슬픔의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슬픔이 오면 이렇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의 게이지가 어때요 지금? 낮아져 있죠. 이 사람은 적당한 분노는 자기 삶의 활력소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니면 살아오면서 너무 잘 안 내시지만 그래도 좀 화가 났다, 분노. 예, 생각을 해보시고 힘을 한번 꽉 줘보세요. 힘. 버텨지죠.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단순히 에너지를 그냥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막 생각을 하지만 알게 모르게 나의 이런 에너지들은 모든 거, 내 생활을 뭐 머리끝부터 발끝이란 말로도 안 돼요. 심리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람은 약간의 분노를 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그런데 우리 뭐 적정량의 화는 뭐 정신 건강에 좋다라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분노가 요 정도 항상 있는 사람은 그건 안 돼요. 그 사람은 조그만 화도 하면 안 돼요. 그쵸? 자, 이 사람한테 경은 이런 거예요. 해도 안 놀라. 그리고 공은 공포스러운 거. 네. 감정에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우리는 다 각기 찢어져서 심리적인 테라피, 그 다음에 컬러 테라피, 그 다음에 뭐 에센셜 오일 테라피, 그 다음에 푸드 테라피 형태로 이 불균형점을 균형점으로 맞추려고 항상 노력을 해왔던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요 작업이 굉장히 대단한 작업이긴 한데, 이제 쉽게 볼 수 있는 게 요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 있죠. 애니어그램하고도 이 사람은 이미지상으로는 굉장히 샤프해 보이고 머리를 많이 쓸 것 같고, 그 다음에 딱 보면 분위기상 감정적인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행동파예요. 머리, 가슴, 배영에서 행동파라서 먼저 움직이고 봐요. 생각보다는. 본능적으로. 이게 애니어그램.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 애니어그램 거예요. 예, 지도자형이에요. 지도자형.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개혁가도 좀 있는데, 예, FM으로 살아야 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세상 어떻게 살까요? 굉장히 힘들게 살겠죠. 예, 세상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향이 갈리는 거는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갈린다는 거예요. 예. 또 모험도 많이 하겠죠.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깨지고 이제 부딪히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또 하는 이제 칼륨의 성격률 나오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칼륨도 볼까요? 아니. 자, 그래서 이제 식품을 아까 보면은 음양 오행에 따라서 10원 구조 1부터 번호 10까지 해서 다 파동을 실질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가지고 자, 음양으로 나눈 것보다 음양과 오행으로 해서 10가지, 10가지 구조로 나눴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하겠죠. 예. 이제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채. 색채도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음양 오행의 10가지니까 흑색과 백색 그리고 오색 찬란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한테 컬러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100으로 돼 있는 거는 굉장히 맞는 거고요. 0으로 돼 있는 거는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요 컬러에 대한 것도 잠깐 다시 한번 컬러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저희 지난 시간에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자 효과라 그랬죠. 보기만 해도 그 에너지가 본인한테 온다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하셔야 되니까 보면은 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가 보는 이 색상에 있어서 이제 컬러 카드. 이 컬러 카드 가지고 가시면 컬러 카드 없으세요? 제 거 쓸게요. 자, 우리 컬러 카드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데 실제로 자, 이분은 요 색이 100이죠. 요 계열들은 색은 100이에요. 그리고 흰색, 검정색. 흰색이 0이네요. 흰색이 0이에요. 흰색. 보면 다 있어. 아, 네. 쭉 펼쳐서. 네. 자. 연호를 만드신 거예요? 예? 연호? 자, 요 보세요. 이분이 요 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색이 어떻게, 저 이제 좀 색상이 좀 하니까 요 색을 들고 계시고 100이에요. 자, 요 보시고 색 보시고 힘 한번 꽉 줘보세요. 힘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자, 이 색깔을 보세요. 흰색을 보시고 힘을 꽉 줘보세요. 힘 꽉 줘보세요.
아예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 네, 신기한 거긴 해요. 근데, 자, 요게 이렇게 붙어 있었어. 붙어 있다가 떨어진 이 색. 저거는 요게 붙었다가 떨어졌죠. 자, 그리고 다시 부어보세요. 힘. 아까보다 더 있죠. 이게 양자에서 보면 관찰자 효과예요. 이게 순간 붙으면서 전사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질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까지 다 알면 굉장히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손에 댔어요, 안 됐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됐다, 붙었다, 그러면 그렇죠. 자, 힘, 네, 엄청 세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동안에 그걸 해온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면서 계속 해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고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심플한 것 같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컬러도 기본적으로 내가 100인 거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100인 거는 필요한 건 있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어때요? 나 어떤 날은 이 색이 맞아. 또 어떤 날은 이 색이 더 또 좋아 보여. 그 날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60이었거나 70이었거나 30이었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외기와 소통하면서 계절이라든지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변해요. 이거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전달이 되나요? 아시겠어요? 어떤 걸 설명하는지, 이런 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음식도 여기에다 정확하게 원리를 적용시켜 보면 내가 어느 계절에는 어떤 걸 막 좋아서 먹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또 다른 거를 찾을 수 있겠죠. 네. 리액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서. 한번 우리가 대입 좀 해보시죠. 네? 우리 회원들 거 중에 하나. 아, 네, 예, 있어요. 예, 그 다음 거 성 선생님 한번 해보시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도 이제 에센셜 오일도 약재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거하고 덜 맞는 게 있겠죠. 이 앱은 사는 거예요? 네, 얼마예요? 2,500만 원이요. 이거는 한의원에서 쓰면 좋겠네. 한의원에서 쓰고 있어요. 어느 한의원에서 써요? 가장 유명한 건 하성 한의원이라고요. 인터넷에 치면 난치성 질환하는 분당에 있는 한의원인데. 화성? 하성. 네. 화성이요? 아래 하자? 아, 아래 하자. 네. 하성. 여름 하자? 사실 거면 제가, 네. 아니야. 할인가에. 이거는 소장님이 해주시면 돼요. 거기 안 가도 돼요. 할인가에. 여기 소장님한테 드릴게요. 자, 뭘 멀리까지 가. 아니, 파냐고 물어보시길래. 상담비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경희 선생님은, 자, 컬러, 자, 컬러 한번 해볼게요. 자, 색채. 식품도 있으면 좋은데, 식품은 제가 준비를 하기 어려우니까. 자, 앞에 저기 남미화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 100이었죠. 그런데 0이죠. 대신에 그린이 했죠. 이게 지금 보면은 과거로부터 분석 범위가 지금 1년 정도 되는 거죠. 1년 정도. 그리고 전체적인 연도로 보면 63년도부터죠. 자, 크게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분은 대체적으로 평온한 거예요.
예, 성격도 굉장히 유하시고 단순하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도 근데 여기는 또 검정색이 빵이죠. 예, 빨간색이. 그래서 선생님 잠깐 나와 보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만들 때도 5가지 색을 만들었잖아요. 검정색이 있어요. 자, 힘을 요렇게, 아이고, 전기가 통하네. 힘 한번 꽉 줘보시고, 자, 요 정도 힘인데, 검정색을 보세요. 보시고, 보는 것만으로도, 자, 힘 한번 꽉 줘보세요. 힘. 버텨져요? 안 버텨져요? 너무 쉽게 열려요. 그리고 요거. 자, 힘. 네, 여러분도 해보셔서 아시죠? 오링은. 자, 그런데 검정색도 얘랑 만약에 붙어 있다. 붙은 다음에 얘는 보시면, 자, 힘. 조금 더 네. 훨씬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는 양자 역할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거 이제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좀 변했었어도. 자, 힘. 네, 이렇게. 예, 빠지는 거예요. 예, 빠져버려요. 자, 그 잔파가 남아있다는 전사되는 거예요. 붙었던, 예. 요건 전사, 복사. 그렇죠? 아시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리고, 자, 자녀가 여기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요 잔상이 남아있다는 거지. 전사, 복사, 파동이라는 에너지는 우리 복사하면 카피하잖아요. 에너지가 여기 붙어 복사 에너지. 그렇죠, 그렇죠. 그치. 실제로 말하면 거기에 살짝 변한 거야, 얘가. 네네네. 예, 남아있는 것도 되고. 햇빛이 비쳤어. 근데 아니 난로가 여기 있었어. 난로 갔어. 자녀 딱.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녹색 있죠, 녹색. 자, 소음인이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음인이면, 자, 보세요. 빨간색, 파란색. 소음인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죠. 전형적인 소음인이겠죠. 아까 우리가 64로 보면은 전형적인 소음인인 거예요. 그래서 파란색을 올려놓고, 힘, 꽉. 예, 힘이 벌어져요. 없어져. 자, 검정색. 자, 힘. 자, 없어져요. 그런데 힘의 차이가 얘가 좀 더 들어가. 얘는 아예 빠져. 무슨 말이냐면 요 사람의 그 스펙트럼의 차이라는 거예요. 에너지의 불균형점이 얘는 좀 더 적고 얘는 불균형점이 좀 더 크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녹색이 올라가면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좀 덜 빠지죠. 그럼 이 사람은 요건 더 불균형점이 더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하시면은 그렇죠. 요 두 개를 이렇게 준다. 자, 힘. 버텨보세요. 자, 힘. 여러분에서 이제 힘 빠졌을 거고 버텨보세요. 아까보다는 세요. 네. 아니 빨간 거보다도 세요? 세겠지. 당연히 센 거 붙였는데. 왜냐면 지금의 이론. 자, 그래서 모를 때는 우리가 뭘 하냐면 다 같이 그리고 힘을 주면 힘 빠져요. 엄청 세졌죠. 네, 예. 아까보다는 세요. 모를 때는 다 올려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애들 저고리 무슨 색깔 입힌다고? 색동 저고리.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박수. 네. 그러면 그래도 되겠다. 팬티. 이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상 체질은 굉장히 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데서 이렇게 해주는데 없어요. 팔체질 가보세요. 어디 다른 데 가보세요. 이런 얘기 전혀 해주는데 내가 찾아보질 못했어. 우리 유 소장님 최고. 아. 내가 알아. 최고야.
아, 예. 진짜. 그러니까 진짜 그 이론에는 진짜 최고야. 예, 이 이론에는